네, 베스트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점적으로 증권대학의 김동희 대표께서 함께 여러분들의 마감 상황을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50포인트까지 바짝 다가섰던 게 지난주였는데 2050에서 좀 밀리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은 음봉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좀 힘이 딸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어떤 전문가는 오늘 산무장세라고 평가를 하네요. 김동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난주부터 이제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예측을 해드렸던 부분들인데 시초부터 이제 1% 가까이 아랫방향으로 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틀 동안 음봉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에서 말씀드렸던 라인이 있죠. 아래로는 2000포인트, 위로는 2050포인트 어디를 돌파하는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2월 20일 날 형성했던 고점이 2047포인트인데 2050포인트에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2050포인트에서 저항을 받게 된다면 기술적으로 더블탑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즉 쌍봉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분을 차트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이 이제 종합주가지수의 그림인데, 지난번에 2047포인트를 형성했죠. 2050포인트대에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아래로는 2000포인트를 일시적으로 하회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2000포인트를 저점으로 하는 이런 반등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반등에서 이 전고점대에 못 미치는 음봉이 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더블탑을 형성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2000포인트 위에서 조정을 받고 올라간다면 M자형인 이런 반등세가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2000포인트를 다시 하회한다면 추가적 하락이 좀 가능한 상태이고 그 마지노선으로서는 1970포인트를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1970포인트가 하회를 하게 된다면 1900포인트 초반대까지 비교적 쉽게 밀릴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대차장고도 지금 사상 최고치에 지금 근접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들은 또 이따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대차장고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공매도 제도가 없기 때문에 공매도용으로 이제 이용을 하는 것인데요. 대차장고가 이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조정을 받으면은 이게 공매도 물량으로 이제 출회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 이중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험 관리 라인 항상 좀 설정해 두시고요. 이번 주는 변동성이 아래 위로 100포인트 정도는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키는 삼성전자가 쥐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시장에서 초과 수익률을 안겨주면서 종합주가지수보다도 좀 높은 수익률을 주고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했었는데 삼성전자마저 좀 꺾이면은 보다 더 이제 하락이 가파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대단히 중요한 위치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모습도 한번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음봉이 굉장히 길었던 상태인데요. 차트를 보시면 그동안에 이렇게 큰 음봉이 별로 없었는데 상승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다가 지난 금요일 날 음봉이 비교적 크게 났습니다. 시초가 고점을 해서 계속해서 밀리면서 마감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음봉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1970포인트, 그리고 삼성전자는 115만 원대, 이 라인이죠. 115만 원대를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1970포인트를 훼손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이제 2000포인트 위에서 반등이 나온지 여부는 삼성전자 115만 원 이탈 여부와 좀 관계가 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위험 관리 라인은 1970포인트는 반드시 지켜줘야만 됩니다. 지금 2050포인트를 만약에 돌파했다면 그림이 아주 이뻐지면서 2100포인트까지는 쉽게 좀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주변을 둘러보면 이번 주에 만기일 있죠. 금통이 있죠. 그리고 유로존의 문제도 또다시 지금 불거져 나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 이란 문제. 그리고 수급적으로 아까 대차장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모멘텀이 좀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오늘 또 이제 중국의 GDP 이 부분도 이제 하향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점검해봐야 될 상황이 많은 구간이고 이 중에 하나가 좀 크게 불거져 나온다면 밑으로 쉽게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지만요, 김동희 대표님, 그 기술적으로 2050을 저항선으로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대외적인 호재도 주말에 없었고 또 수급의 주체도 오늘은 굉장히 없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올해 첫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이번 주 목요일에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유입된 프로그램 매수세로 혹시 청산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쇼크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많은 우려감이 있는데 어떤가요? 그 변동성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시장은 항상 우리가 야누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어떻게 소극적인 이런 움직임이 오히려 만기일 날의 움직임을 좀 버퍼링할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그동안에 많이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뭐 선물 옵션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은 뭐 충분히 이제 프로그램 매물이 노출이 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관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죠.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프로그램이라는 부분들은 시장에 추세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충격은 나올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충격 이후에 만약에 충격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만큼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고 단기적으로 회복을 할 수 있는가가 문제인데 지금 시장의 아킬레스건이라는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문제로 코스피가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점이죠. 글로벌 환경 속에서 외국인의 어떤 수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실적, 개별주의 모멘텀 이런 거는 지금 먹혀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오로지 수급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급적으로 한번 꼬임이 나타나면 비교적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이제 만기일 전에 나타날지 만기를 전후해서 나타날지 그 부분들은 우리가 물론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시장에서 이 부분들이 비교적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항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험관리 라인을 딱 설정을 해두고 그 라인이 넘어간다면 지금 수급적으로 꼬일 수 있는 라인을 설정을 해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라인을 반드시 좀 지켜보시고요. 지금 중요한 이제 부분들 변수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유가와 지금 환율을 들 수가 있겠는데 네, 그 외에 확인해야 할 것들 계속 말씀해 주시는군요. 네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유가라는 부분들은 이제 글로벌 환경의 문제가 될 것이고 환율이라는 부분들은 국내 환경의 문제가 될 것인데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이 환차손을 입으니까 매도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 반대로 생각하면 외국인이 매도를 하게 되면 오늘처럼 또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생기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유가의 부분들을 본다면 그동안에 이제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면요. 110불대를 넘어간다면, 투기적인 자금들이 시장에서 좀 유입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좀 급등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비교적 110불대는 넘지 않고 단기적인 그런 안정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뭐 언제 좀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시장이 유가 걱정을 안 하고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은 100불 이하로 좀 내려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100불 선이 지난번에 돌파하면서 시장의 유가에 대한 어떠한 그런 고유가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100불 이하로 좀 내려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고유가가 고착 시에는 기업의 실적,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유가에 민감한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업 실적의 타격이 불가피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이 뭐 유동성 장세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동성 장세를 하더라도 지금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야만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고유가가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부분은 난망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환율의 부분도 지금 마찬가지 국면입니다. 모든 것이 변동성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환율도 지금까지는 어떠한 그 밴드가 굉장히 좀 좁았죠. 환율 차트를 좀 보시면 1월 달에는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이 연출이 되었습니다만 2월 달에는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변동성 확대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가장 이상적인 밴드가 2월 달의 움직임처럼 위로도 안 올라가고 아래로도 내려가지 않으면서, 아래로는 1,100원대 정도 수준, 위로는 1,150원대 이 밴드 안에서 환율이 움직여주는 것이 좀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는 1,100원 밑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가 부담스럽고 올라가게 되면 매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하향 안정화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밴드인데 모든 가격이라는 것은 그렇죠. 이렇게 뭐 계속해서 횡보할 수만은 없고 위든 아래든 방향성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환율의 변동성도 임박한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투자자들한테 기댈 게 없어요. 또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펀드 환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문형 랩 쪽에서도 지금 줄줄이 매물이 대기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 매수세는 좀 기대하기 어렵겠고요. 여전히 외국인 순 매수에만 기대야만 되는 상황이 가장 장점이다. 좋을 때는 이제 좋지만 나쁠 때는 또 이 부분들이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이번 주는 여러 가지 좀 변동성이 굉장히 깊어질 수 있는 그러한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만기일날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맞출 수도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만기일 이후로 적극적으로 뭐 어떤 기대감에 의한 무리한 예측에 의한 매매보다는 좀 대형주에 대한 적극적인 매매는 위험관리 라인, 아까 말씀드렸던 라인을 이탈한지를 잘 지켜보면서 만기일 이후로 좀 미루는 것이 보다도 현명한 자세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대략 2조 원 가량의 프로그램 순차익 매물이 대기가 되고 있어서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뭐 그 부담으로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바로 올라올 만한 모멘텀이 있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옵션 만기일 이후에 뭐 대응을 해도 늦지 않는다. 이번 주는 뭐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베스트 업종을 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오늘은 튀는 업종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래로 튀는 업종이 있었는데 화학 업종입니다. 이 중국의 뭐 악재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먼저 주가 함께 볼까요? LG화학이 4% 이상의 하락을 나타냈고, 코롱 인더가 한 2%대 뒤를 또 넘어가 볼까요? 호남석유가 4%, 그리고 뭐 이수화학, 동성화학 모두 뭐 기본적으로 3% 이상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뭐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 화학업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뭐 이 중국의 약세는 오늘 코스피를 같이 끌어내렸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닐 텐데요. 네네. 뭐 화학주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악재가 좀 있었죠. 중국의 악재도 있었지만 또 미국 GM에서 전기차 볼트는 전기차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볼트의 이제 생산 중단을 하면서 2차 전지 관련 업체들의 좀 뭐 악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LG화학이 대표적으로 좀 영향을 받았고요. 뭐 이런 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에서 올해 성장 목표를 7.5% 지금 8% 밑으로 떨어뜨린 거는 좀 8년 만에 지금 부분인데 이러면서 이제 관련 종목군들이 이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이 양회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먼저 상승하면서 반영이 된 측면도 있었겠고, 여기에 대한 이제 이러한 두 가지 뉴스들이 반발 작용을 일으키면서 기정사실화된 재료에 대한 주가의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향후에는 이제 양회에 대한 어떤 모멘텀보다는 성장 목표 하향이라는 새로운 좀 모멘텀에 악재에 좀 당분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화학 좀 오늘 떨어졌으니까 저가 매수를 들어가자라는 관점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관련해서 시장이 뭐 변동성이 큰데 향후에 이제 우리가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좀 많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좀 당분간은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7주 연속의 상승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중국 정부의 GDP 목표치 하향은 중국 상승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왜 이런 뭐 GDP 하향 조치를 취했을까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뭐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이 이제 긴축 정책을 그동안 써왔다는 것은 중국에서 그동안 그렇게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제 고성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긴축 정책을 썼던 부분이고, 이제 긴축 정책을 완화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국이란 나라의 스탠스는 한번 여러분들 중국이란 나라를 좀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그동안의 긴축 정책도 상당히 긴 기간 지속이 되어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 긴축 정책을 완화한다면 이 부분도 급격하게는 아니지만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그 스탠스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발맞춰서 이제 긴축 완화를 위해 어떤 좀 구실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긴축 완화하면서 성장률이 높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긴축 완화 조치가 바로 성장률 인하와 궤를 같이 하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중국의 GDP 성장률 목표치를 7.5%로 하향했습니다. 처음으로 8년 만에 8%를 하회하는 것인데, 많은 중국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률 둔화를 의미하는 것보다 구조 조정적인 국가 전략을 강조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크게 악재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자, 오늘 워스트 이슈북 갖고 왔고요. 이어서 베스트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네, 러시아에서 푸틴 총리가 3선에 성공을 하면서 이 가스관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테마를 형성을 했는데, 뭐 업체와 뭐 증권사들의 분석은 뭐 여러 있기 때문에 김동희 대표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에 따른 뭐 대응 전략도 같이 세워주신다면요. 네, 뭐 이런 가스관 종목들은 뭐 여러 번 그 등락을 거듭해왔죠. 그 푸틴 총리가 향후에 남북과 그리고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사업을 구체하면서 약 1,100km의 파이프라인을 개설했다.
라고 좀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향후에도 뭐 지속적으로 이벤트성 재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은 그러한 부분들이고 향후에 이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좀 오류를 범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좀 이 부분들은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넘어야 될 산이 많고 예측하기 힘든 그러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관련 수혜주도 이렇게 불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충분히 개연성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어떤 실적 개선이 수반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일부 배팅을 하는 것은 뭐 좋은 그런 선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 좀 올인하면서 기대감에 투자에 올인하는 부분들은 분명 없이 향후에 큰 낭패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여러분 접근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진 가능성이 큰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심은 좀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탑픽 종목들을 좀 찾아봤는데 화성하고 동양철관 지금 기술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 그 실적 부분들이 뒷받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주 가운데서는 두 종목이 좀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될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푸틴 총리가 3선에 선곡을 하면서 푸틴 총리가 제기를 해왔던 남한과 북한, 러시아의 가스관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인데 이것이 뭐 아예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아니다. 우리 관심은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게 본격적으로 읽기까지는 시간이 걸릴지라도 관심권에 있다면 종목으로는 화성과 동양철관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코리아나를 선정을 해왔는데요. 이 M&A 기대감도 있고 신세계그룹이 화장품 사업에 나서기 위해 자회사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통해 화장품 업체 M&A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코리아나는 상한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신세계와의 M&A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 M&A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오늘 뭐 솔본하고 인피니티 헬스케어 부분도 있겠지만 M&A를 할 땐 우리 M&A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M&A가 진행되는 경우도 없고요. 그리고 M&A를 부인한다 그래도 그 완전히 부인하는 부분도 아니고 M&A라는 부분들은 당사자들 간의 극비 사항으로 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루머는 거의 사실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지금 여러분 접근하실 그런 부분들은 절대로 아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있는 좀 불안한 부분들이 코리아나라는 이런 회사의 좀 특성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이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아모레퍼시픽 태평양이죠. 그리고 한국 화장품과 함께 1990년대까지만 해도 3대 빅3로 불렸던 그런 업체인데 2000년도 들어서면서 쇠락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도 계속했고요. 정리해고도 지속적으로 했고 자산 매각도 지속적으로 해왔던 이러한 회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브랜드 가치는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상황에서 회사의 어떠한 이러한 자산 구조적인 어떤 조정을 계속해온 이러한 회사이기 때문에 더욱더 오늘도 이제 신세계 쪽에서 M&A를 통해서 화장품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1순위로 시장에서 꼽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A 부분들은 제가 주식 투자를 오랜 기간 해왔습니다만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루머가 실질적으로 되는 부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M&A 기대감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인하는 이러한 좀 오류는 여러분들이 범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3월 둘째 주 증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증권에서는 쉬는 시간을 잘 이용해야 진짜 우등생이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내놨는데 오늘 월요일을 이렇게 좀 잠잠하게 보내면서 한 주를 전략 같이 한번 세워본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파티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파티가 멈추는 시간이 12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계를 보면 그 12시가 됐고 파티가 이제 끝나가면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불행한 거는 주식 시간에는 파티가 끝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쉬는 시간이 될지 아니면은 장기간 방학이 될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죠. 지금 제가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 좀 몇 가지 좀 여러분들 점검해야 될 사항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지금 대차장고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대차장고가 역사상 최대치로 급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대차장고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공매도라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매도라는 것은 네이키드 쇼셀링, 내가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매도하고 나중에 갚는 제도인데 미국 시장에서는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주식이 없는데 파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차거래라는 것을 이용을 하죠. 대차거래라는 것은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증권사라든지 이런 데서 장기간 투자를 하는 목적으로 주식을 산 걸 잠시 이제 수수료를 주고 빌려다가 내가 팔고 나중에 되사서 갚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대차장고라는 것이 곧 공매도를 의미하죠. 근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이고,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종목들을 본다면 주요하게 이제 그 상위 종목군들을 본다면 삼성전자, 포스코, OCI, LG전자, 현대차,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전기,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 대우 인터내셔널 뭐 이 정도 지금 순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좀 골고루 포진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게 된다면 1차적으로는 2,000포인트, 2차적으로 1,970포인트 라인을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을 깨게 된다면 시장에서 대차장고 공매도 물량이 더 강하게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이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가 오늘같이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가 증가를 한다든지 하는 날 같은 경우에는 더 이런 압박이 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분명 없이 대차장고가 증가했다는 것은 좋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좀 여러분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변동성이 좀 클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밴드의 상하단 어디를 깨는지 좁게는 2,000에서 2,050포인트 밴드입니다. 2차적으로는 1,970에서 2,100포인트 밴드를 설정해 드렸는데 이 밴드 상하단에 어디를 여러분들이 터치하는지를 잘 보시고요. 만기일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무리한 예측, 만기일 날 종가가 어떻게 끝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는 것만큼 무의미한 그런 그 예측은 없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하시고 만기일 이후로 대형주에 대한 적극적인 매매는 미뤄도 늦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증권대학의 김동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